딸 서연은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위 지우의 그것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장모님,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어요. 지후의 떨리는 목소리가 윤정의 마음을 짓눌렀고 깊은 탄식만 터져 나왔습니다. 고민 끝에 윤정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지후야, 엄마가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 그 말에 지우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윤정은 서연을 위해서라며 단호하게 그에게 다가서 속삭였습니다. 나를 믿고 협조해 주렴.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충격적인 광경. 세상에 정말 저렇게 큰 게 보통이란 말이야? 놀라움은 6년 동안 억눌려 있던 윤정의 본능을 깨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금기의 관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혼식이 끝난 지 겨우 반년. 서연과 지우의 신혼집에는 여전히 새 가구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다정한 부부였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엔 장을 보고 작은 화분을 함께 가꾸었다. 그러나 밤이 찾아올 때마다 그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침대 옆에 앉아 두 손을 꼭 쥐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지후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랑이 점점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늘 조심스러웠고 손끝의 움직임 하나까지 신중했다. 오늘은 그냥 자도 돼.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뒤에 묻어나는 미안함이 오히려 서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오빠. 나도 노력해야지.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위장이었다. 지우가 손을 뻗자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그 미세한 떨림을 느낀 지우의 표정이 굳었다. 아무리 조심해도 그때마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사랑의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시련의 순간으로 변해 있었다. 지후는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서연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스스로를 탓했다. 타고난 체격, 무심한 힘, 그 모든 게 지금은 짐처럼 느껴졌다. 그는 의사에게도 친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부끄러웠고 동시에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맞댄 채 잠들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고통으로 번져 있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서연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언제쯤 괜찮아질까?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서연은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식지 않은 커피와 반쯤 읽다 덮어둔 자기계발서 한 권. 지후가 방에서 나와 출근 준비를 하며 그녀에게 미소를 건넸다. 오늘 일정 많아? 서연은 억지로 웃었다. 오전 회의만 끝내면 좀 한가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이 저려왔다. 요즘 통잠을 못 자는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 서연의 대답은 늘 그랬다. 괜찮아. 가장 흔한 거짓말이자 서로가 믿고 싶은 말이었다. 지후는 더 캐묻지 못했다. 위로할수록 그녀가 더 움츠러드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출근길 버스 안에서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소음과 차창 너머로 스쳐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남편. 말로 다가서지 못하는 남자. 손에 쥔 결혼 반지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부부 친밀감 상담, 통증 원인, 심리적 불안 같은 단어들을 검색했다. 하지만 화면 속 조언들은 너무 의학적이거나 너무 피상적이었다. 진짜 해결책은 어디 있을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시각 서연은 회사 복도 끝 작은 회의실 창가에 서 있었다. 커피를 손에 쥔 채 멍하니 거리를 내려다봤다. 어젯밤의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미안한 지우의 표정, 차가운 공기, 자신의 떨리는 손.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깨달았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말할 수 없고 고통받지만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감정의 미로 속에 갇혀 있었다. 퇴근 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다. 식탁 위엔 고등어 구이와 된장국, 그리고 미소처럼 얇은 대화가 오갔다. 오늘 회의는 어땠어? 그냥 늘 그렇지 뭐. 그들의 대화는 마치 각본처럼 반복됐다. 서로의 눈을 피하고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밤이 깊자 서연은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피곤한 얼굴과 붉어진 눈가, 그리고 벽처럼 굳은 표정이 비쳤다. 찬물로 얼굴을 적시며 그녀는 속삭였다. 나만 이상한 걸까? 화장대 서랍을 열자 익숙한 약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진통제를 꺼내 삼켰다. 그 약 없이는 이제 잠들 수 없게 되어버린 자신이 슬펐지만 익숙했다. 그 시각 침대 위에 앉은 지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도 피로가 가득했다. 아내의 고통을 어떻게든 덜어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연을 다시 웃게 만들 거야. 토요일 오후 회색빛 하늘 아래로 가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작은 우산을 들고 천천히 걸었다. 비에 젖은 공기 속에선 낯익은 향이 났다. 엄마 윤정의 집. 현관문 앞에 서자마자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이 열리자 윤정은 반가운 미소로 딸을 맞았다. 어머, 웬일이야? 갑자기 비 오는 날 다 젖었네. 그냥 엄마 생각나서요. 서연은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윤정의 눈에는 이미 무언가가 보였다. 딸의 걸음걸이, 앉는 자세, 미세한 어깨의 긴장. 30년 동안 딸을 키워온 어머니의 눈은 그 어떤 의사보다 예리했다. 차 한 잔 줄까? 윤정이 주전자에서 김이 나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다. 회사 일은 괜찮고, 그냥 요즘 조금 바빠서. 익숙한 거짓말. 윤정은 그 거짓 속에서 떨리는 숨결을 느꼈다. 이 아이 무슨 일이 있구나. 그녀는 조심스레 딸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서연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몸이 아픈 거야? 그 순간 서연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이 뭐야. 윤정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울렸다. 네 얼굴빛이 달라졌어. 예전엔 웃을 때 눈이 반짝였는데 요즘은 자꾸 멍해 보여. 서연은 그제야 시선을 피했다. 엄마, 나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부끄러워서. 윤정은 한참을 기다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엄마는 내 편이야. 어떤 이야기라도 들어줄게. 긴 침묵 끝에 서연은 손을 모은 채 고개를 푹 숙였다. 오빠랑 사이가 좋아요. 근데 매번 아파요. 너무 아파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병원 가자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서연은 손으로 눈가를 가렸다. 윤정은 잠시 말을 잃었다. 딸이 겪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직감할 수 있었다. 괜찮아, 서연아. 윤정은 조용히 딸을 끌어안았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야. 서연의 어깨가 윤정의 품속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약한 게 아니야. 그냥 아직 방법을 모를 뿐이야. 윤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가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괜찮아질 수 있어. 그날 저녁, 윤정은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보이차와 딸의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의사? 상담? 아니면 직접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윤정은 결심했다. 도망치지 말자. 엄마로서 이제는 내가 움직일 때다. 며칠이 지나고 서연과 지우는 각자의 일상 속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의 무게는 여전했다. 서연은 여전히 진통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고 지우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회의 중에도 문득 서연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이러다 정말 안 되겠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날 퇴근길, 지우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반복했다. 부부 상담, 통증 없는 친밀감 회복법, 여성 골반 치료. 그러다 용기 내어 한 클리닉에 전화를 걸었다. 네, 부부 공동 상담도 가능한가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에 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네, 예약 가능합니다. 배우자분과 함께 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이번 주말로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그 말을 꺼내는 건 또 다른 벽이었다. 저녁 식탁 위엔 따뜻한 미역국과 구운 두부가 올려져 있었다. 서연은 하루의 피로가 묻은 얼굴로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지우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서연아, 우리 병원 한번 같이 가보는 게 어때? 그녀의 손이 멈췄다.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병원?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다. 지우는 서둘러 말을 덧붙였다. 그냥 단순 검진 같은 거야. 혹시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 혼자보다 전문가랑 이야기하면 좀 나을 수도 있잖아.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지후야, 나 그런 얘기 의사한테 하는 거 너무 부끄러워.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만 이상한 사람 같잖아. 아니야. 지후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야. 우리 둘 다 아직 모르는 게 있을 뿐이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모았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만, 이번 주말에. 그날 밤 지후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곁에서 서연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 숨소리마저 불안하게 들렸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부끄러움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웃는 거야.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며칠 후 윤정은 딸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병원 가보려고 해요. 윤정은 휴대폰을 꼭 쥐며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서연아, 그게 첫걸음이야.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엄마로서 느끼는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저 아이가 너무 상처받지 않길. 윤정은 두 손을 모았다. 창문 밖으론 가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마치 오래된 상처를 부드럽게 씻어내리듯 조용히 세상을 적시고 있었다. 토요일 오전 병원 복도는 고요했다.
서연은 대기실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얹은 손이 자꾸만 꼼지락거렸다. 지우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며 작게 속삭였다. 괜찮아.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의 말이 온기가 되어 전해졌지만 서연의 손끝은 여전히 떨렸다. 병원 문 앞에 적힌 단어 부부 친밀감 클리닉. 그 문장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잠시 후 상담실 문이 열렸다. 서연 씨, 지우 씨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의사, 이름표에는 박선영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 두 개를 마주보게 놓았다. 우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문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많은 부부들이 겪어요.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가가 조금 누그러졌다. 요즘 통증이 잦거나 두려움이 커지셨다고요?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너무 아파서 이제는 시작하기도 무서워요. 박선영 의사는 조용히 메모를 하며 말했다.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몸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본능이 있으니까요. 통증이 있을 때마다 몸은 이건 위험해라고 기억하죠. 그래서 점점 더 긴장하게 되고 결국 통증이 커집니다. 지우가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걸음은 몸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박선영 의사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부드러웠다. 지금 서연 씨의 몸은 고통을 기억하는 몸이에요. 그 기억을 천천히 덮었어야 합니다. 호흡, 리듬, 준비, 그리고 소통. 이 네 가지가 치료의 핵심이에요. 그녀는 간단한 그림을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다. 대부분의 여성 통증은 해부학적 문제보다 심리적 긴장과 체내 근육 수축 때문이에요. 몸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두 분은 지금까지 서로를 너무 배려하느라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죠? 지후와 서연은 동시에 시선을 내렸다. 박선영 의사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배우면 돼요. 그녀는 한 장의 브로셔를 내밀었다. 함께 연습하는 부부 회복 루틴. 그 안에는 구체적인 단계가 적혀 있었다. 하루 한 번 서로의 감정 묻기, 접촉 없는 포옹 10초 유지하기, 멈춤 신호 만들기, 여기까지만이라는 약속, 깊은 복식 호흡을 맞추며 3분간 시선 마주보기. 박선영은 조용히 덧붙였다. 이건 단순한 신체 치료가 아니라 두려움을 안전으로 바꾸는 훈련이에요. 통증은 실패가 아니라 멈춤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함께 듣고 멈출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돼요.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지우는 그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있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 정말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몰라. 상담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창밖의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부드럽게 흩어지고 있었다. 지우가 말했다. 생각보다 괜찮았지? 서연은 작게 웃었다. 응, 나 처음으로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노트를 꺼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상담사가 준 루틴 노트를 펼쳤다. 거창한 일은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감정을 묻고 가볍게 포옹하고 서로의 눈을 맞추는 연습이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조용해서.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지난 몇 달 동안 놓쳐왔던 무언의 대화가 있었다. 오늘은 나보다 네가 더 힘들었지? 지우의 물음에 서연은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보다 오빠가 더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 그 말에 둘 다 웃음이 났다. 그 웃음은 오랜만이었다. 긴장과 미안함으로 덮여있던 마음의 벽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처음에는 포옹조차 쉽지 않았다. 서연의 어깨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고
지후의 손끝은 늘 망설였다. 그러나 박선영 의사가 알려준 대로 멈춤 신호를 정한 이후부터는 조금씩 달라졌다. 서연이 손끝으로 살짝 톡 치면 지후는 즉시 멈췄다. 그 단순한 약속이 서연의 불안을 잠재웠다. 괜찮아. 언제든 멈출 수 있어.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반복될 때마다 두 사람의 숨결은 같은 리듬을 찾았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빠, 나 예전에는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었거든. 그런데 요즘은 그냥 보고 싶어. 지후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무서운 게 조금 줄었어? 응. 이제는 아프다는 생각보다 오빠가 얼마나 조심하는지가 더 느껴져. 그 말 한마디에 지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연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서로의 숨결이 닿는 거리에서 둘은 말없이 웃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다. 나는 가끔 내 몸이 날 배신하는 것 같았어. 나는 내가 널 망가뜨리는 남편 같았어. 그들의 말은 상처를 헤집는 고백이 아니라 함께 봉합하는 다짐이 되었다. 말이 곧 약이 되었고 그 약은 천천히 몸속에 스며들었다. 며칠 후 박선영 의사는 그들의 기록 노트를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두 분이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기억하세요. 관계는 결과보다 과정이에요. 오늘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건 내일 더 부드럽게 마주하기 위한 준비일 뿐이에요. 그날 병원을 나서며 서연은 말했다. 오빠,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지우가 대답했다. 응,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 서로를 놓치지 않고 있잖아. 그 말에 서연은 웃었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그 순간 지우는 오래전 결혼식장에서 처음 봤던 그녀의 미소를 떠올렸다. 아주 짧았지만 세상이 멈춘 듯했던 그 미소. 이제야 그 미소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영상처럼 잔잔한 음악이 흐르듯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TV도 휴대폰도 꺼둔 채였다. 이제 우리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서연의 질문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는 사랑이 아프지 않은 방법을 배우는 중이야.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나직한 내레이션이 깔린다. 사랑은 속도가 아니라 서로의 멈춤을 이해하는 리듬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두 사람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장면에서 이어집니다. 서연과 지후의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상에 스며들었다. 예전에는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괜찮다 대신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묻기 시작했다. 그 짧은 문장이 둘 사이의 온도를 바꾸었다. 서연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조금씩 편안해졌고 지후는 눈빛으로 아내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은 오랜만에 엄마 윤정을 찾았다. 문을 열자 윤정은 반가움과 동시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딸의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다. 피곤에 지쳐있던 눈이 조금은 밝아졌고 걸음걸이에도 여유가 느껴졌다. 서연아, 얼굴이 좋아졌네. 요즘 조금 나아졌어요. 윤정은 아무 말 없이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 품 안에서 서연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평안을 느꼈다. 식탁 위엔 윤정이 정성스레 준비한 집밥이 차려졌다. 들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고 된장찌개의 김이 부드럽게 피어올랐다. 서연은 젓가락을 들며 살짝 웃었다. 엄마 밥 냄새는 언제 맡아도 마음이 편해요. 음식엔 엄마 마음이 들어가거든. 그게 약이야. 윤정은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 속에는 딸이 다시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윤정은 조용히 물었다. 그 일은 조금 나아졌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무섭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천천히 연습하고 있어요. 윤정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 다행이다.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녀는 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넸다. 서연아, 인생은 아프지 않은 날이 기적이야. 그런 날이 조금씩 늘어간다면 그게 바로 회복이야. 서연은 엄마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마음에 스며드는 듯했다. 한편 지훈은 주말을 이용해 장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장모님, 요즘 서연이 많이 밝아졌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윤정은 수화기 너머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두 사람이 용기 냈기 때문이지. 그래도 장모님이 서연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능했어요. 지후의 진심 어린 말에 윤정은 잠시 말을 잃었다. 사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아닌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스스로의 길을 걷고 있구나. 전화가 끊기고 난 뒤 윤정은 창가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자신의 역할은 이제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의 자리에서 할 일은 단 하나, 딸과 사위가 서로에게 기대어 설 수 있도록 그 경계를 존중해 주는 것. 밤이 되어 서연은 지후에게 말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 이제 우리가 스스로 서야 한다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그래도 언제든 엄마 품처럼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참 고마워.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게 가족인가 봐요. 서로 간섭하지 않지만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같은 문장이 떠올랐다. 우린 이제 서로의 편이야. 평화로운 시간이 조금씩 자리 잡던 어느 날, 지훈은 회사 복도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무심히 듣게 되었다. 결혼 1년이면 아직도 신혼이지. 하루 종일 붙어 있고 싶겠다. 아, 우리 팀 지우 씨 있잖아. 그 사람은 그런 티가 하나도 안 나. 맨날 피곤해 보여. 웃음 섞인 농담이었지만 지우의 귀에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애써 웃으며 자리를 피했다. 내가 그렇게 보이나. 집에서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밖에서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 남편. 그 두세 개의 간극이 그를 더 고독하게 했다. 점심시간. 회사 카페테리아 창가 자리에 앉은 지훈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커피의 온기보다 마음의 온기가 더 필요했다. 그는 가끔 자신이 이 결혼을 제대로 이끌고 있는 남편인지 자문했다. 사랑은 있지만 자신감은 줄어들었다.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어느새 두려움으로 변해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친구 미나를 오랜만에 만났다. 야, 결혼 6개월이면 아직 달달할 때 아니야? 서연은 웃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입술이 조금 굳었다. 그냥 서로 익숙해지는 중이야. 그래도 지우 씨는 참 다정하잖아. 부럽다. 미나의 말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다. 다정한 남편이지만 그 다정함 속에는 늘 미안함과 조심스러움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가끔은 다정함이 오히려 벽처럼 느껴져. 미나는 그 말의 뜻을 알아채지 못했다.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서연은 억지로 웃었다. 그녀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마음속에는 파도가 일고 있었다. 이제는 나도 노력해야겠지.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그동안 그는 남편의 눈치만 보며 스스로를 지워왔다. 두려움을 참는 걸 인내라고 착각했고 침묵을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 함께 말하는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서연은 조용히 지후에게 다가갔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오빠, 나 할 말 있어. 지후가 책을 덮으며 시선을 돌렸다. 응, 무슨 일이야?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우리 서로 눈치 보지 말자.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말하자. 지우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진짜 부부겠지. 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달라졌다. 짧은 문장 하나가 오래된 벽을 허물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균형을 시험한다. 평온함이 찾아올 때쯤이면 꼭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우연한 사건이 그 균열을 다시 흔들어 놓는다. 지우의 회사에는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그는 밤늦게까지 야근이 이어졌다. 서연은 빈집에서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전보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긴 밤이었다. 휴대폰 화면 속에는 지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미안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집에 먼저 자. 그녀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조심히 와요. 하지만 휴대폰을 내려놓자마자 눈가가 따뜻해졌다. 괜찮다고 말하는 자신이 또다시 익숙해지고 있었다. 서연은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다. 그녀는 그 빛 사이로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야.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지후의 야근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 퇴근 후 늦은 밤이라도 그는 서연의 곁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제는 통증이 덜해요. 그 짧은 대화가 지후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다. 둘은 매주 병원에 가서 박선영 의사를 만났다. 이번엔 두 번째 상담. 박선영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몸이 기억한 불안을 지우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녀는 작은 모형 인체를 꺼내놓고 설명했다. 우리 몸은 기억의 그릇이에요. 좋은 기억도 남지만 아픈 기억도 그대로 저장되죠. 서연 씨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건 통증의 패턴이에요. 그걸 바꾸기 위해선 몸이 새 신호를 배워야 해요. 지우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 적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뭔가요? 박선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 분이 함께하는 몸의 언어를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간단한 루틴을 제안했다. 10분간의 호흡 맞추기. 복식 호흡을 통해 심박수를 서로 맞추며 긴장을 낮추기. 촉감 훈련. 손끝, 팔, 어깨 순으로 천천히 접촉을 넓혀가기. 리듬 교감 연습. 음악을 들으며 같은 속도로 호흡하고 움직이기. 감정 라벨링. 느낌을 숨기지 말고 지금은 긴장돼. 지금은 괜찮아라고 직접 말하기. 박선영은 강조했다. 이건 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신뢰의 재학습이에요. 몸은 안전하다고 느껴야 비로소 이완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건 속도가 아니라 신호예요. 멈추는 용기,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듣는 귀, 그게 진짜 친밀함이에요. 그날 상담실을 나서는 두 사람의 걸음은 가벼웠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창문 너머로 비치는 빛을 보며 말했다. 이상하죠. 병원에 다녀오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치료되는 것 같아요. 지후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우리 치료비 내는 게 아니라 수업 듣는 기분이야.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이 낯설지 않았다. 그날 밤 둘은 조심스레 음악을 틀었다.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방안을 감싸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호흡부터 맞춰볼까? 지후가 말했다. 둘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천천히 리듬을 맞췄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숨이 고르게 이어졌다. 마치 두 개의 파동이 하나로 합쳐지는 듯했다. 지금은 어떤 느낌이야? 지후의 물음에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 편해요. 무섭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조심스러운 남편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동반자였다. 며칠 후 박선영은 그들의 기록을 살펴보며 말했다. 두 분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몸의 기억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매일 짧은 성공을 쌓으면 그건 반드시 몸의 새 언어로 각인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후는 그 눈빛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게 진짜 사랑의 회복이구나. 상담실 문을 나서며 박선영이 덧붙였다. 사랑은 완벽한 합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동의된 리듬이에요. 그 리듬을 찾고 있는 지금의 두 분이 저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처음으로 지우에게 먼저 안겼다. 고마워요. 나 이제 내 몸이 무섭지 않아요. 지후는 조용히 그녀를 안았다. 말보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은 느리지만 꾸준히 변화했다. 이제 서연은 진통제를 찾지 않았고 지후는 눈빛으로 그녀의 상태를 먼저 읽어냈다. 둘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불안이 아닌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오늘은 그냥 손만 잡고 자자. 지우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이 닿는 순간 둘 다 미소를 지었다. 과거에는 두려웠던 접촉이 이제는 위로의 언어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어느 날 노트를 펼쳤다. 함께 연습하는 부부 회복 루틴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가 적어둔 작은 문장들이 보였다. 오늘은 멈춰도 괜찮았다. 조심스럽지만 웃을 수 있었다. 사랑은 기다림이었다. 그 문장들 하나하나가 눈물겹게 따뜻했다. 그녀는 그 위에 새로 한 줄을 적었다. 이제 아픔보다 웃음이 먼저 온다. 밤이 깊었다. 두 사람은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물었다. 오빠, 우리 이제 괜찮은 걸까?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괜찮다는 건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 아닐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예전엔 매일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매일이 다시 해볼 수 있는 날 같아요. 그녀는 베개 위에 몸을 기대며 살짝 웃었다. 지우는 조용히 서연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경직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게 호흡이 섞였다. 그 둘의 리듬이 처음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호흡. 둘의 심장이 같은 속도로 뛰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함께 서로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다. 오늘은 성공이야. 서연의 낮은 목소리에 지우는 미소 지었다. 응, 오늘은 성공이야. 우리가 함께 멈추고 함께 웃었잖아. 서연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없었다. 대신 오래된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한 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지후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사랑은 결국 함께 회복하는 거였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꿈을 꾸었다. 넓은 바닷가 위를 걷는 꿈. 바람은 부드럽고 파도는 잔잔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서연의 손이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끝에 다시 살아난 신뢰의 온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창문 너머 새벽빛이 번질 무렵 지후는 조용히 속삭였다. 서연아, 이제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응. 사랑이 이렇게 따뜻한 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잠들었다. 세상에 들리지 않는 조용한 기적의 밤이었다. 봄 햇살이 창가를 부드럽게 감싸던 일요일 아침, 서연은 일찍 눈을 떴다. 지우는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처럼 긴장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나가 밥상을 차렸다. 두부조림, 미역국, 엄마 윤정이 자주 해주던 반찬들. 식탁 위에 김이 피어오를 때쯤 문득 엄마 생각이 났다. 오늘 엄마 집에 갈까? 지우가 일어나며 물었다. 그래요. 우리 같이 가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에 서연은 미소 지었다. 한참 만에 찾은 윤정의 집은 여전히 따뜻한 냄새가 났다. 문을 열자마자 윤정의 목소리가 반겼다. 아이고, 내 새 식구들 오셨네.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얼굴이 환하네. 둘 다. 요즘 많이 괜찮아졌어요. 엄마. 서연이 수줍게 대답하자 윤정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지. 괜찮아진다는 건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는 거야. 하루 만에 나아지는 사람은 없어.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봄나물이 올려졌다. 지후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장모님, 오늘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그냥 집 냄새 같아요. 윤정이 웃었다. 그게 바로 가족의 맛이지. 같이 먹는 밥은 맛이 없어도 마음이 채워지거든. 그 말에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그저 밥을 넘기던 식사였지만 이제는 밥 한 숟가락마다 사랑과 감사가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뒤 윤정은 조용히 물었다. 서연아, 요즘은 많이 아프지 않지?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환하게 웃었다. 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그때 엄마가 말했잖아요. 아프지 않은 하루가 기적이라고. 그 기적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살짝 닦으며 말했다. 그래, 그게 엄마가 듣고 싶던 말이야. 지우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장모님, 저도 감사드려요. 서연이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된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윤정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너희 둘이 서로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지. 사랑은 결국 끝까지 붙잡는 힘이야. 그녀의 말은 평범했지만 그 안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윤정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엄마는 한 발 물러서 있을게. 너희 둘의 세상은 너희가 만들어야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감동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도 가끔 엄마 밥 먹으러 와도 돼요? 그건 언제든 환영이지.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그날 오후 윤정의 집을 나서는 길.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빠, 우리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것 같아요. 지후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응, 이제는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둘은 나란히 걸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도로 위에 길게 늘어졌다. 이제 그 그림자는 두 개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선처럼 이어져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3번 바뀌었다. 지후와 서연의 집 거실에는 더 이상 무거운 공기가 없었다. 대신 따뜻한 향초 냄새와 웃음소리가 자주 머물렀다. 두 사람의 삶은 여전히 바빴지만 마음의 속도는 달라졌다. 예전처럼 서로를 재촉하지 않았다. 이제는 기다릴 줄 알았고 멈출 줄 알았으며 그 멈춤 속에서 더 깊은 연결을 느낄 줄 알았다. 어느 늦은 봄 저녁 서연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꽃잎이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번졌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젠 몸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졌어. 지우가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요즘 너 표정이 참 좋아. 서연은 그의 품 안에서 고개를 기댔다. 그냥 이제는 나 자신이 괜찮다고 느껴.
아프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회복이지. 아픔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날 밤 둘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서로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다. 서연이 속삭였다. 오빠, 처음엔 우리가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그건 부서진 게 아니라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지훈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 둘 다 조금씩 부서졌지만 그 부서진 틈으로 서로의 빛이 들어온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눈물이 그리고 감사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사랑이란 결국 두 사람이 같은 속도로 숨 쉬는 일. 벽시계의 초침이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였다. 지우는 그 소리에 맞춰 서연의 손을 살짝 움켜쥐었다.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온도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그냥 지금처럼.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삶의 온도는 딱 지금이 좋아.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조용히 창문을 두드렸고 마치 세상이 두 사람의 회복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속삭였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내레이션이 깔린다. 사랑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다. 멈추는 법을 배우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그 속에서 다시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온도이자 사랑의 속도였다. 그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평온한 신뢰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조용한 피아노 음악이 흐른 뒤 자막이 뜬다.